그 차이가 날 수 있지. 자, 봐라. 여기 같은 경우는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우선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지금 뭘 배우냐면 이 단원에는 자, 반응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 크게 물리 반응하고 뭐가 있냐? 화학 반응이 있다. 근데 산화환원이라든지 중화 반응은 다 화학 반응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크게 보면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물리 반응은 뭐냐? 원자 배열이 그대로야. 그러면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지. 그러면 분자 구조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물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거리만 변하는 거야. 분자 별만 변하는 거야. 갖고 분자 구조가 그대로. 분자 구조가 그대로면 분자서부터 성질 띠거든. 그럼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성질이 그대로. 이런 게 뭐가 있어? 그 모양이나 상태 변화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스펀지를 찌그러뜨렸어. 그럼 외형만 변했지. 스펀지가 다른 걸로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유리컵을 깨뜨렸어. 그래갖고 유리컵이 와장창 깨졌어. 그럼 유리가 다른 걸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들은 원자 배열이 그대로 분자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분자서부터 성질 뜨는데 성질이 안 변해. 그러니까 외형만 변해. 아니면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만 한다. 이해됐니?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화학 변화는 야 물질을 태워 완전히 다른 놈의 배열이지. 갖고 원자 배열이 변해. 가지고 분자 구조가 변해. 분자가 변하니까 성질이 변해. 갖고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돼버리지. 새로운 물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있어요? 이게 배울 게 우리가 배울 산화환원. 그 다음 산과 연기가 만나고 중성이 물이 되는 중화반응. 그 다음 앙금 생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산화환원하고 중화반응을 배워요. 즉 우리는 이제 앞으로 화학반응을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야. 그럼 보자. 그리고 이 중에서 화학반응 중에서 산화환원이 제일 많아.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거야. 산화환원 반응 보자. 산화환원을 배우기 전에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시작해야 되지.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반응 보면 산화는 뭐야?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산화환원은 첫 번째 산소, 다음 수소, 전자로 정의합니다. 근데 고2 때 가면 산화수라는 게 있어. 이 산화수는 산화환원 못 정의한 게 없어. 다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배우네. 산화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난다. 왜? 산소를 하나가 잃으면 산화야. 하나는 산소를 얻어. 아예 잘못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야. 얻으면 산화야. 그리고 잃으면 환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산소를 빼앗아 오죠. 그러면 한 놈은 얻지, 한 놈은 잃지. 그러니까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리고 수소나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그리고 얻으면 그래가지고 산소하고 수소나 전자를 반대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 반대야. 근데 산소는 산화를 정의하는데 범위가 좁아. 전자가 더 넓어. 산소로 안 되는 거 전자로 돼. 그러니까 산화를 정의하는 범위가 누가 더 넓다? 산소보다는 전자가 더 넓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산소를 얻지. 그러면 남한테 산소를 빼앗아. 자기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켜버려. 그래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래? 제가 환원성, 환원력, 환원제라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 자기 자신은 산소를 잃어. 그리고 남을 환원시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킨 데에서 환원성, 환원력, 환원제라 그래. 환원을 시키는 물질이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 남을 산화시키겠지. 그래서 산화성, 산화력, 산화제라. 이해됐어요? 이번 주에도 클리닉 왔지? 이제 클리닉 싸먹싸먹 와야 돼. 너희들 10월 중순에 보지, 시험. 그럼 지금 이제 한 달 좀 남았잖아. 다 남았잖아. 이렇게 빨리 한번 하고 또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다 산화하는 동시에 일어나고, 이때 잃은 산소수, 만약에 산소를 2개를 얻지, 그러면 한 놈은 2개를 잃게 돼 있어. 잃은 산소수하고 얻은 산소수하고 똑같아. 마찬가지로 전자도 잃은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하고 똑같아야 돼. 응?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거고,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지구 역사와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바꾸는 화학과정을 보자. 화학반응은 여러 개인데 말했지? 산화반응도 있고 중화반응도 있고 앙금성도도 있단 말이야. 다음 중에서 산화반응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중화반응이나 앙금생성으로. 근데 대부분 여기서는 앙금생성을 갖다가 논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반응을 이해됐지? 갖고 주로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바꾼 화학반응에 뭐가 들어가? 산화원전이 많이 들어가. 그럼 첫 번째 광합성이다. 야, 봐봐.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서 생겼냐? 야, 최초의 생명체가 사람이 생겼겠어? 아니지. 제일 단순하고 원시적인 놈이 생긴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어디서 생겨? 이제 지구가 탄생할 때 생명체가 탄생했냐? 아니야. 뭐냐면 직권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직권이 생겼어. 기권이 생겼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이 생겨요. 그러면 바다가 생겨야지만이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생명체는 뭐였냐? 최초의 생명체는 단세포 원핵생물이다. 세포는 하나인데 하나가 닫힌 놈이야. 근데 원시핵을 가졌다. 원시핵을 가졌다면 뭐냐면 세포의 속이 안에 막구조가 없어. 핵막이 없으니까 핵 유전물질이 세포질 속에 다 있어. 그래갖고 그게 누구야? 남세균이지. 사이노박테리아가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뭘로 진화해요? 단세포 진핵생물. 그렇지. 이제 세포의 소기관에 막구조를 가진단 말이야. 그 다음 이게 또 뭘로 진화해요? 다세포 진핵생물로. 우리 사람이 뭐니? 다세포 진핵생물. 이렇게
제일 처음에 단순한 것부터 생겨, 원시적인 것부터. 그리고 이 남세균이 처음 등장하면서 광합성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지구의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바꾸는 화학 반응에서 광합성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지? 왜 광합성이 먼저 나오는지 이해됐지? 광합성 해야지 뭐가 변할 거 아니야. 생명체가 없었어 구조는. 봐봐, 원시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생물이 출현했다. 그러면서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생명의 진화에 큰 역할을 했지. 즉 사이노박테리아인 남세균이 처음에 생겼단 말이야. 단세포 원핵생물이. 얘가 산소를 만들면서 생물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건 뭐냐? 무기물인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제거. 유기물인 C6H12O6이 뭘 만들었어? 포도당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뭣도 만들었어? 산소도 만들었지. 그러면서 야, 탄소 6개지. 그럼 여기 6부터. 여기에 수소가 12개 있지. 그럼 여기 6부터. 그러면 산소 12개. 6개네? 18개네? 여기 6개 있지. 그럼 여기에 12개 있습니다. 갖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남세균이 뭘 흡수해? 비데너지를 흡수해갖고 합성을 했단 말이에요. 동화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입니다. 예? 그럼 보자.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비데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봐봐. 광합성의 생성물인 포도당은 녹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양분으로 전환되고 식물체에 저장되고 산소는 생명호흡에 필요한 호흡이나 물질의 연소에 쓰였지. 이거는 야 유기물이야. 얘들은 무기물이야.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어. 이게 동화야, 동화. 무기물은 뭐냐? 환경으로부터 오고, 탄소를 포함 안 해. 근데 유기물은 생명체로부터 오고, 탄소를 포함해. 갖고, 이때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흡열 반응이잖아. 동화하면서 흡열 반응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야, 이 포도당이, 식물체 있잖아. 녹말이나 셀룰로스로 저장돼갖고 식물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양분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산소는 광합성 결과가 생긴 산소는 호흡에 이용돼. 이해됐지? 그리고 물질이 연소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 광합성이 미친 영향이 있다. 광합성이 미친 영향은 첫 번째 뭐냐? 광합성하는 생물이 출현했지. 자, 제일 먼저 원시 바다에 광합성하는 누가 출현했다? 단세포 핵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했어. 갖고 얘가 광합성을 하니까 뭐가 생겼어? 산소가 생겼지.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였어? 우리 대기가 왜 선생님이 하늘이 먼저 열렸다 했어? 기권이 먼저 생겼다 했어? 미행성체가 충돌했지. 갖고 미행성체에 있던 대기가 나왔어. 갖고 메테인, 수증기, 암모니아, 다음 뭐였지? 수증기, 암모니아, 뭐 있냐? 등등등 있었어. 뭐지? 선생님 4개 적어주지 않았나? 안 적어줬냐? 잠깐만. 원시성분인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이거 있었는데 여기에 또 뭐 또 있었어?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나왔어. 갖고 이게 이제 뭐냐? 환원성이지. 왜? 수소를 내놓을 수 있잖아. 수소를 내놓을 수 있지. 수소를 잃으면 뭐야? 환원성이 되죠. 환원성 기체잖아. 근데 광합성 결과
뭘로 바뀌었어?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4, 이산화탄소 0.04, 산화형 대기 바뀌었어. 이해됐어? 뭐야? 대기 조성을 변화시켰잖아. 조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게 얼마만큼 있는지 이걸 변화시키는 거죠. 이해됐어? 즉 봐라. 자, 원시지구의 대기 조성 변화. 야, 이거에서 이걸로 변한 거야. 종류도 바뀌었지. 그리고 비율도 변했다. 자, 산소가 제일 처음에 이제 생기잖아. 근데 산소가 생기면 있잖아. 서영아, 어떻게 되냐? 이게 특히나 철하고 결합해. 철은 산화되기 쉽지. 산소가 결합하고 산화되기 쉽단 말이야. 그래갖고 산소는 금속하고 반응해갖고 산화물을 만들고 원시바다에 축적된 산소가 대기로 이렇게 먼저 있잖아. 남세균이 생기지. 남세균이 생겨가지고 산소를 만들었어. 그러면 바다 먼저 포화시켜놔. 그리고 이제 바다에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지. 채워넣을 게 없지. 그러면 이제 대기로 방출돼. 그래가지고 원시바다에 축적된 산소가 대기로 방출된 다음에 메테인, 암모니아 등으로 이루어진 원시지구의 대기 조성이 변화되어 있지. 이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산소가 생기니까. 광합성조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산소와 호흡하는 생물의 등장과 오존층이 생겼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그 전까지는 산소를 무산소 호흡했단 말이야, 생명체들이. 근데 산소 호흡을 해보니까 야, 산소 호흡이 더 효율적이야. 에너지를 넣는데 이 새끼들 갈아탄 거야. 그치? 산소 호흡으로 갈아탄 거야. 무산소 호흡하다가. 그래갖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하였고,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가 그 전까지는 산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오존층도 안 생기지.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밖으로 못 나가. 밖에 나가면 자외선 때문에 뒤지거든. 갖고 이제 바다에만 살았어. 근데 산소가 대기 중에 풍부해지면서 오존층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존층이 생기니까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지. 그래서 고생대에 오존층이 생기면서 고생대 많이 육상생물이 출현하.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될 거야. 갖고 봐봐. 오존이 생성되면서 오존층이 형성됐다. 이해됐지? 그리고 오존층에 의해서 유해한 자외선이나 방사선이 차단되어 생물이 살던 물속에 살던 생물들이 점차 육지로 올라왔고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됐어.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런 큰 지구하고 생명체의 역사가 바뀌는 그 전환점이 됐잖아. 봐봐. 제일 처음에 광합성 하는 뭐가 출현했어? 남세균이 출현했다. 원시바다에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광합성 결과 산소를 생성했어. 그러면서 원시지구의 대기 조성이 변했다. 산소는 금속하고 반응하고 산화물을 만들었고, 원시바다에 축적된 산소가 대기적으로 방출되면서 메테인, 암모니아 등으로 이루어진 원시지구의 대기 조성이 변했어. 그 다음 산소 호흡하는 생물이 등장했고 오존층이 형성됐다.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하였고, 대기 중에 산소가 자외선을 흡수하고 오존을 생성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육상생물이 등장했다. 오존층에 의한 유해한 자외선과 방사선이 차단되면서 물속에 살던 생물들이 점차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오존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졌지. 그러면 산소가 자외선을 흡수해갖고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로 됐어. 그 다음에 산소 분자하고 산소 원자하고 결합하니까 O3이 오존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오존층이 형성된다. 자, 옆에 나왔어.
오존층은 성층권의 오존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층을 오존층이라 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상의 생물을 보호한다. 그리고 호흡은 광합성의 역반응이야. 호흡은 광합성은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지.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지. 근데 호흡은 반대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과정이지. 갖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광합성의 역반응이야. 포도당하고 산소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물로 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호흡은 광합성과 함께 지구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다. 이해됐지? 여기는 이제 됐지? 또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바꾸는 화학 반응이 또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제 연소가 나와. 연소라는 건 뭐 같아? 물질이 연료 같은 게 산소와 결합하면서 타는 거지. 화석연료에 연소를 하면서 우리 생활이 좀 편리해졌어. 보자. 화석연료에 연소가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를 봐라. 자, 화석연료는 지질시대의 생물이 땅속에 묻혀 생성된 것으로 탄소하고 수소가 주성분이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있지. 석탄은 뭐냐면 지질시대 생물들이 특히나 고사리 같은 것들이 식물체가 묻히지. 그럼 오랜 시간의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생성된 거고, 석유는 그 지질시대 미생물들이 묻혀 갖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이제 석유가 만들어져. 근데 천연가스는 석유하고 보통 같이 나와. 석유보다 먼저 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그리고 화석연료 연소는, 자, 화석연료는 뭐로 돼 있다?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필연적으로 뭐 연소 생성물로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긴다? 물이 생기고 열과 빛이 나오겠지. 우리 이 열과 빛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이해됐어? 화석연료 연소는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서 산소와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많은 열이 발생한다. 화석연료하고 산소가 반응해갖고 이산화탄소와 물하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화석연료와 산소는 반응물이고, 오른쪽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이 반응하는 물질이고, 화살표의 오른쪽이 뭐다? 화학 반응 결과 생성되는 생성물인 거야. 그리고 이 화석연료가 인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인류는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을 일으켰지. 18세기에는 석탄이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 19세기 이후에는 석유가 교통수단, 주택, 산업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환경 문제가 제기되지. 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차례절연이 있다. 차례절연. 차례절연 봐. 금속들은 공기 중에서 뭐가 돼? 산소하고 물을 갖고 순수한 금속은 못 존재해. 대부분 산화물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순수한 금속을 얻으려면 이 산소를 떼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용광로에 녹여갖고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 비금속은 그냥 갖다 쓰면 돼. 뭐 고령토, 뭐 점토, 석회석 같은 거 그냥 갖다 쓰면 돼. 얘는 재련 과정이 필요 없어. 근데 왜 그러냐? 금속들은 금속의 반응성이 있어. 얘들은 산소를 걷거나 잃고 아니면 전자를 잃거나 들어가고
뭐가 되기 쉬워? 중성인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일으키니까 산화되기 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 금속 산화가 잘 될수록 이온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생아? 야, 애들은 뭐라고? 금속들은 산소를 얻어서 산화물로 존재하구나. 전자를 잃어가지고 양이온이 되지. 이게 뭐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되고 싶어요? 산화되고 싶어하는 거. 금속의 반응성, 즉 다른 말로는 이온화 경향이 되는데 얼마만큼 이온화가 잘 되는지, 얼마만큼 산화가 잘 되는지 금속에 따라 비교했다. 이거는 외워놓으면 편하다겠다. 선생님이 인생 편해진다. 뭐가 있냐?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나, 수, 구, 수, 은, 백금. 이거예요. 카카나마 아라 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야. 근데 왜 선생님 수소는 가로를 쳐놨어요? 얘는 금속이 아니잖아. 비금속이야. 근데 왜 쳐놨냐면 비금속인데 기준이야. 기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놈은 큰 놈하고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놈을 적어놓은 기준이다. 이쪽으로 갈수록 뭐다? 쌤아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전자를 반응성이 크니까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다? 그렇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즉 산화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저쪽으로 갈수록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를 못해. 왜? 산화물로부터 존재하니까.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낮다. 그러면 얘들은 누구하고 반응을 해? 금속들은 누구하고 반응하냐?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산소하고 잘 반응하지. 그 반응성이 낮아. 그러면 얘들하고 반응 안 하고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먼저 사용되는 거야. 우리가 금은을 제일 먼저 사용하죠. 그 다음 구리를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 반응성이 큰 철을 제일 나중에 사용하는 거야. 왜 구리가 먼저 사용된다고? 반응성이 낮아서 구하기 쉬워. 그 다음 끓는 점도 녹는 점도 낮아. 구하기 쉽고 다루기 쉬우니까 먼저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 철은 구하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들은 대부분이 반응성이 커가지고 이 공기 중에서 순수한 금속을 못 존재해.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를 떼어내야지만이 순수한 금속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용광로에 녹이는 제레네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 또 오빠한다? 지은이 오빠한다? 그치? 지은 선생님 가끔 오버할 때 많아. 야, 그래도 어떤 애들한테 보면 막 그래? 심할 때도 있어. 자, 봐봐. 그래갖고 또 뭐가 있냐? 야, 철은 무슨 형태로 된다? Fe2O3. 보통 적철성 형태로 많이 존재해. 붉은색으로.
많이 존재해. 근데 여기다가 그냥 하냐? 탄소 덩어리 코쿠스를 집어요. 용광로에. 그리고 또 뭐 떠요? 탄산칼슘이라는 석회석도 집어요. 꼭 용광로에 집어낸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소는 공기 중에 있는 탈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지. 근데 이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완전 연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산소가 불충분해. 그러면 얘가 일산화탄소가 된단 말이야. 그 일산화탄소가 되면 불완전 연소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나지. 그러면 전부 다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전부 다 연기에 질식돼갖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어. 이 일산화탄소가 무서운 새끼야. 왜? 우리 뇌는 우리 차지하는 비율이 질량이 한 15%밖에 안 되는데 야, 전체 소비하는 산소의 한 40%를 처먹어. 우리 인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돼. 그리고 이 뇌세포는 한번 뒤지면 안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탄가스를 일산화탄소를 갖다가 조금만 마시지. 바보가 돼. 근데 많이 마시면 죽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캠핑 가고 죽는 사람 대부분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죠. 그러면 불완전 연소돼갖고 뭐가 생긴다? 일산화탄소가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얘는 산소와 결합했지. 산화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환원됐을 거야. 분명히. 산화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근데 얘 산소 두 개. 얘 산소 두 개. 정의 못해. 산소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산소로 다 정의할 수는 없다. 산화원을.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럼 여기에 Fe2O3에 산소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면 이 3개의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 일산화탄소가 몇 개 필요한가? 그렇지. 3개 필요하지. 그러면 얘가 EFE가 되고 얘는 산소를 하나씩 얻어가지고 3CO2가 돼. 그러면 여기서 순수한 금속 및 철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정의가 되네? 뭐야? 산소를 잃었지. 산소를 잃었지. 그러니까 환원되네. 얘는 산소를 얻었지. 뭐 됐어? 산화됐지. 이랬지.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 선생님 뭐라 했어? 남을 환원시킨다 했지. 환원제라 했지. 일산화탄소는 환원제. 산소를 떼어내는 역할. 그리고 얘는 환원됐지. Fe2O3는 환원됐지. 그러면 산화제. 여기서 왜 포커스를 쓴지 알겠네. 여기서 산소를 떼어내는 역할. 즉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이제 얘는 산화원이야. 근데 왜 선생님 탄산칼슘을 배워줘요? 탄산칼슘. 우리가 시멘트 어떻게 만들 줄 아냐? 탄산칼슘 가요. 그러면 뭘로 가야 되냐? 산화칼슘하고 소속해하고 이산화탄소. 그럼 이 산화칼슘하고 흙하고 섞지. 그게 시멘트예요. 그리고 봐봐. 이 산화칼슘은 또 SiO2라 이산화탄소 결합하고 CaSiO3라는 슬래그가 됩니다. 슬래그. 얘는 밀도가 작고 붕붕 떠. 얘는 떠내면 돼요. SiO2라는 여기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 제거는 뭐라고? 얘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이유가
이해됐어?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됐죠? 이해 안 되면 바로 말해. 선생님도 슬리퍼 사야 되는데. 집에 어제 슬리퍼를 갖다가 집에 없으니까 운동화 신고 나갔다 잠깐. 어제 비 많이 오더라고. 운동화 다 젖어버렸어. 그래서 이때 내가 슬리퍼를 사긴 사야 되겠구나 하고 크룩스를 살까. 이따 오늘 크룩스 사는 게 할까? 응? 크룩스 사는 게 할까? 좋잖아요. 많이 썼잖아요, 사람들. 근데 좀 없어 보이잖아. 좀 그렇지 않냐? 애들 같잖아. 여름엔 좋아요. 여름엔 좋은데 원장이 뭐 이상한 크룩스 진짜 냅다 큰 거 있잖아. 나는 꼴보기 싫어 그런 거. 이렇게 애들이 크룩스 신고 오잖아. 좀 그러려니 해. 쥐가 편하다고 신는데 뭐라 그래. 근데 어른이 크룩스를 신으면 좀 꼴보기 싫더라. 그러지 않냐? 그래? 다 적었지? 그럼 봐봐. 철의 절은 215페이지 위에 자연 상태에서 철은 주로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광석의 주성분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해야지 순수한 철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까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야. 철의 절에는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이다.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액이라고 하면 철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되지. 그러면서 자 옆에 봐라. 철의 이용은 철은 단단하고 비교적 쉽고 가공되고 있어. 과거에는 무기, 화폐, 농기구 등이 이용되었다. 근데 오늘날에는 철은 각종 생활용품, 전자제품, 교통수단,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이게 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이야. 그리고 철의 재련이 인류의 발전에 미친 영향. 철을 이용하여 철기 시대를 열어 문명을 발전시켰고 철로 만든 선로는 증기관의 발명과 더불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지금 우리가 배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원토죠. 과합성, 화석연료의 연성, 철의 재련이 전부 다 뭐야? 과합성,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무슨 반응이다? 산화하는 반응인 거야.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 배우는 거다 지금. 이해되지? 그럼 보자. 이제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해보자. 첫 번째,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뭐야? 환원이야. 어? 자, 봐라. 시험 보면 보자. 그리고 봐봐. 처음에 이제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얻으면 산화지. 산소를 잃으면 뭐야? 환원이야. 산소에 의한 산화는. 그럼 보자. 첫 번째 예를 들어보자. 자, 물질이 산소를 얻는데 첫 번째 이제 석탄가루를 태워. 그럼 공기 중에 누구하고 결합하니?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지.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완전 연소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되지. 얘는 산화.
얘는 정의 안 돼. 분명히 환원이니까요. 어? 근데 정의 안 되지. 근데 이제 이걸 보자. 자, 산화구리를 가열을 해. 그랬더니 뭘로 불러야 된다? 구리하고 산소로 불러야 돼. 어? 그러면 얘는 정의가 되지. 정의가 되지. 산소를 잃었잖아. 뭐 됐어? 환원됐어. 근데 얘는 정의가 안 돼요. 산소 두 개잖아. 그래서 봐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 산화는 동시에 변화해. 자, 봐라. 구리를 가열했어. 산소하고 반응하더니 산화구리가 됐어. 그럼 여기 산소 두 개 있지. 그럼 여기도 두 개 있어야 되지. 그럼 2가 붙어야 돼. 그럼 구리도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지. 그럼 여기서 야, 산화는 화학 반응이지.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거나 맛이 변하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화학 반응이야. 응? 근데 여기서 붉은색에 무슨 색이 됐어? 검은색의 산화구리. 그러면서 얘는 산소를 어떻게 되겠어? 얻었지. 그러니까 산화됐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산화구리를 뭘 집어넣고 산화구리에다가 검은색의 산화구리에다가 그 밑에 실험이 있지. 시험관에다가 검은색 물질의 산화구리에다가 뭘 탄소가루를 넣었어. 그리고 가열했대. 그랬더니 붉은색의 가루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네. 그럼 또 색 변했어. 그러면 얘들은 산화환원이겠지. 얘는 산소를 잃었지. 그러니까 환원이지. 얘는 산소를 얻었지. 뭐니? 산화지. 근데 여기서 봐봐. 얘는 탄소가루는 뭐야? 자기 자신은 산화됐지. 남을 환원시키지. 그러니까 뭐야? 환원시켜. 산화구리에서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서 탄소가루를 거야. 환원체인 거야. 얘는 뭐니? 자기 자신은 환원됐으니까 산화되겠지.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야, 수산화칼슘 수용해. 석회수에다가 뭘 집어넣어? 이산화탄소 통과시키지. 그럼 옆에 나왔어. 그러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암금이 생겨. 그러면서 뿌옇게 흐려져. 이 석회수가. 그러면 이게 뭐가 통과했구나? 이산화탄소가 통과했구나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이해됐어? 자 보자. 산화환원의 반응은 첫 번째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을 갖다 정의할 수 있지.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뭐야? 환원이지. 그래갖고 첫 번째 물질이 산화는 산소를 얻는데 탄소가루를 태웠어. 그랬더니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됐어. 그리고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는 거지. 산화구리를 가열했더니 구리하고 산소로 됐어. 이걸 같이 해버리면 산화구리를 갖다가 탄소가루를 넣고 시험관에다가 탄소가루를 넣고 가열하지. 그러면 구리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이때 산화구리는 구리로 됐으니까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이야. 근데 탄소는 산소를 얻어갖고 이산화탄소가 됐지. 산화됐지. 그러면 여기서 탄소는 산소를 떼어내는 역할을 하지. 자기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지.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산화구리2와 탄소의 반응. 그림과 같이 시험관에 검은색의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넣고 충분히 가열했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이 생성되었다.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것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이 붉은색을 띠는 까닭은 구리가 생성되기 때문이야. 그럼 보자. 산화구리와 탄소가루와 함께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검은색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붉은색 산화구리로 환원되고 이와 동시에 탄소는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지. 산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그럼 보자. 그래서 여기서 야 탄소는 뭐 됐니? 자기 자신이 산화됐지. 환원제야. 구리는 자기 자신이 환원됐지. 그럼 뭐야? 산화제야. 이해됐지? 그리고 석회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확인해서 알지? 석회수에 이산화탄소 통과시키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진다. 아, 그러면 이산화탄소 통과했구나. 알 수 있다. 그 위에 봐봐. 산소를 이용한 산소 이동과 산화오는 반응에 산화구리하고 물하고 반응했다. 아니, 수소하고 반응했다. 그랬더니 구리하고 물이 됐지. 그러면 산화구리는 구리로 됐으니까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이야. 근데 수소는 산소 얻어갖고 물이 됐지. 산화야. 산화철과 탄소의 반응. 야, 산화철이 산소 잃고 철로 됐지. 그러니까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이야. 근데 탄소는 산소를 얻었지. 산화야.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의 반응.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어. 그러니까 이건 산화야. 근데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었지. 환원이야. 됐지? 좀 쉬어. 쉬고 하자. 아, 이거 배고프고. 힘들고 배고프면 뭐다? 거지. 네? 힘들고 배고프면 거지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또 많구나. 많아졌구나. 나은 것 같아요. 수학은 많이 들었어? 네? 수학 많이 했어? 그래? 방학 동안에 많이 했어? 선생님이? 생긴 생긴데 밥 너무 짧아가지고 한국까지 넣어서 이제 평상시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야 돼. 그래야지 해결되지. 계속 쌓아놓으면 한정 없어. 계속 쌓여. 그러다가 이제 하기 싫지. 하기 싫으면 포기하게 되지. 뭐 포기하면 이제 그거 하면 망하는 거야. 이제. 쌓아놓으면 안 돼. 그리고 꼭 과학과나 수학인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개념만 알고 있어도 문제 못 풀어. 개념을 가지고 또 응용력이 있어야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응용력이 생기니까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질문 많이 해야 돼. 그럼 돼. 남경이 이제 216페이지다. 나도 배고프다. 속이 쓰릴 정도로 배고프다 이제. 집에 가서 빨리 가 고기 구워 먹어야지. 너는 밥 먹었지? 이제 안 먹어? 네? 이제 안 먹어? 학교에서 석식 먹었어? 집 가서 밥 먹어요. 7시니까 집 가서 밥 먹고 온 거야? 자, 구리판에 가열 봐봐. 자, 216페이지에 구리판에 가열 봐봐. 알콜 램프로 구리판을 가열한다. 세노나. 근데 알콜 램프에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다. 야, 이것도 저번 주에 주문해갖고 월요일 날 와갖고 입은 거거든. 근데 왜냐면 이걸 내가 이제 폴로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걸 2개를 샀어. 올해 초에 한 4월 달인가. 그래갖고 검은색하고 네이비색을 샀다. 근데 이번에 이사 갔다 오더니 검은색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채의 검은색이 사라진 거야. 아무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다시 주문했지. 근데 하면서 이 녹색도 있길래 하나 주문하고 그러면 요 택배비가 2개는 주문해야지 똑같으니까 그거 하나 샀어. 그래갖고 월요일에 와갖고 빨고 이제 오늘 처음 입은 거야. 나는 그게 잊어먹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계속.
갖고 다시 샀겠지. 진짜 바로 샀지. 보자. 구리판에 가야 돼. 봐봐. 불꽃은 알코올램프의 불꽃은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다. 겉불꽃은 산소 공급이 충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되겠어? 산화가 잘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불꽃이야. 근데 속불꽃은 뭐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연소가 일어나면서 뭐가 생겨? 일산화탄소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산화탄소가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그 물질을 환원시키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환원불꽃이라고 봐야겠어. 이해됐어? 나왔지? 옆에 봐봐. 알코올램프의 겉불꽃과 속불꽃은 겉불꽃은 가장 바깥쪽 불꽃으로 산소가 충분하니까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물질을 갖다가 산화시킨단 말이야. 속불꽃은 안쪽에 청록색의 불꽃으로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하여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존재하니까 일산화탄소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환원불꽃이라고 보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 겉불꽃에다가 나는 구리판을 알코올램프의 겉불꽃에 넣었더니 구리판이 검게 변화했고 나는 검게 변한 구리판을 알코올램프의 속불꽃에 넣었더니 구리판이 다시 묽어졌지. 그러면 자 겉불꽃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구리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뭐가 돼? 산화구리가 되겠지. 그러면서 얘는 뭐 되는 거야? 산화된 거지. 그러면서 붉은색이 무슨 색으로 변해? 검은색으로 변하지. 그러니까 이 겉불꽃은 산화불꽃이야. 나는 뭐냐? 산화구리가 뭐하고 결합해?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하면서 구리는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고 일산화탄소는 뭐가 됐니? 이산화탄소가 됐지. 그럼 봐봐. 얘는 뭐 됐어? 환원됐지. 얘는 뭐 됐어? 산화됐지. 그러면서 구리가 다시 뭐로 되는 거야?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됐죠. 즉 겉불꽃이 산화불꽃이고 속불꽃이 뭐다? 환원불꽃이다. 결국에는 이해됐어요? 이게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의 정의의 끝이야. 이제 뭘 봐야 된다. 더 넓은 범위를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 있는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을 봐야 돼. 그럼 보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보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은 봐라.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은 자 산소하고 반대지. 산화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그리고 반대로 환원은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게 반응이 일어나려면 또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니? 금속의 반응성. 아까처럼 이온화 경향을 또 배워야 돼. 또 한 번 해야 돼. 이건 여러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아. 금속의 반응성이 있어. 금속은 공기 중에서 물과 산소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순수한 금속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대부분이 산화물 형태로 된다. 그래갖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즉 산화되는 거다. 금속의 반응성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 양이온이 되려고 했잖아. 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이온화되는 경향도 크단 말이야. 아까 뭐가 있다고? 갈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이야, 니켈, 주석, 수소, 구리, 수구, 수은, 백금. 이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니까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다? 양형이 되기 쉽다. 뭐 되기 쉽다고? 산화되기 쉬우니까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산화반 형태로 존재하겠지?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낮으니까 산화가 안 돼.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할 수가 있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넣어준 금속이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보다 반응성이 커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얘가 반응성이 커야 돼. 그래야지 얘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지. 그러면 얘가 전자를 받아 처먹고 환원되지. 즉 이래야지만이 얘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지. 그러면 얘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때 전자가 여기서 여기도 이동하죠.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었잖아. 그러니까 산화되는 거고, 얘는 전자를 얻었잖아. 환원되는 거고. 반응이 일어나려면 넣어준 금속이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보다 금속 이온보다 반응성이 커야 돼. 넣어준 금속이 얘가 가버리면 얘는 이온 상태잖아. 전자를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반응 안 일어나. 이해됐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면 넣어준 금속이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보다 반응성이 커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럼 보자. 첫 번째, 질산을 하고 누구니? 구리의 반응 보자. 질산을 하고 누구 반응? 구리의 반응 보자. 즉 질산을 했다가 누굴 넣어준 거야? 구리를 넣어준 거지. 그러면 구리하고 누구의 반응성을 봐야 돼? 누구의 반응성을 봐야 돼? 야, 근데 여기서 내가 또 깔고 시작할게. 선생님이 니들이 다 잊어먹었을까 봐 선생님이 친절하게 한다. 자, 금속들은 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지.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지. 그럼 보자. 양이온은 따라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는데 일가 양이온은 전자를 몇 개 잃어? 한 개를 잃겠지. 뭐 있어? 나트륨, 갈륨, 그다음 또 뭐냐? 리튬 같은 거. 그 다음에 암모늄이 있다. 암모늄 이온은 뭐야? 원자 하나가 이온이 아니라 원자 전체가 이온이 되는 거지. 이가 양이온입니다. 이가 양이온 뭐 있어? 칼슘, 마그네슘, 구리, 그다음 또 뭐 있냐? 구리, 아연, 철, 뭐 그러겠지. 뭐 이것만 하면 됐지. 이것만 하면 돼. 응? 그리고 산가 양이온은 뭐가 있어? 전자를 3개를 잃는 거지. 알루미늄이지. 이해됐어? 그 다음 음이온에 뭐 있냐?
전자를 얻어서 비금속들이 전자를 얻어서 중성인 원자에서 음이온이 됐지. 전자 하나를 얻으면 일가음이온, 두 개를 얻으면 이가음이온. 일가음이온에 뭐가 있어? 뭐 플로린, 염소, 브로민, 그다음에 질산이온, 수산화이온 들리지? 그 다음 이가음이온에 뭐 있어? 산소, 황, 탄산이온, 황산이온. 이해됐어요? 이 정도만 하면 끝나. 그럼 보자. 구리는 이가양이온인데 전자 두 개 있고, 은은 전자 한 개 있고 일가양이온인데, 그러면 누가 반응성이 커? 서영아. 구리하고 은 중에서. 그래. 구리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겠지. 근데 잘 봐라. 이거 적었지? 적었냐? 적어? 적어 있어? 혹시나 모르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해. 여기가. 이걸 모르니까 애들이 불편해지는 거야. 인생이. 그렇지. 저걸 못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온 반응식을 못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말. 그럼 보자. 이제 지워도 됐지? 자, 봐봐. 그러면 구리는 전자를 두 개 잃고 이가양이온이 됐지.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됐니? 산화됐지. 근데 은은 일가양이온이란 말이야. 그럼 전자가 한 개밖에 못 받아치지. 그러면 몇 개가 있어야 되니?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 두 개를 받아쳐먹으려면.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은이 이렇게 된다. 석출이 된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반응이야. 결과적으로 야,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지. 마이너스가 돼. 그럼 이게 없어진다. 두 개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지? 구리하고 은이 반응했더니 구리 이온하고 은이 생겼어. 이해됐어? 이렇게 있으면 제일 편해. 그리고 이때 첫 번째 수용액의 양이온수는, 선생님 음이온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음이온은 무경분 이온이야.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양이온만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온은 총이온수도 똑같아요. 왜? 양이온만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수용액 속에 양이온수를 모른다? 그러면 구리가 하나 들어가지. 그리고 은이온이 몇 개가 나와.
한 개 들어가고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 고리는 2 플러스니까 한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전자 두 개 넣었는데. 근데 은은 일가양이기 때문에 몇 개하고 결합해야 돼? 전자 두 개이기 때문에 일가양이니까 두 개하고 결합해야 돼. 이렇게 전자가 두 개 있고 얘도 두 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빠져나가니까 양이온수가 야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봐. 그래 뭐 증가의 감소 감소 같지. 이해됐지? 왜?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나가니까. 이해됐어? 이것도 뭐도 물어보냐? 수영에게 밀도도 물어본다.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부피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질량은 우리가 원자 하나의 질량 원자량으로 따질 수 있어. 원자량은 누가 더 크다? 은이 더 커. 은이 더 커. 그러면 가벼운 놈 하나 들어오고 무거운 놈 두 개가 빠져나가.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겠니? 줄어. 그리고 밀도도 감소한다. 이해됐어? 근데 구리는 특이한 놈이야. 순수한 금속으로 있을 때는 붉은색이야. 산화됐을 때는 검은색이야. 근데 이온이 되면 푸른색이 돼. 또 특이해. 그러면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들어가지. 들어가니까 푸른색이 점점 어떻게 된다? 진해지겠지. 구리 이온이 들어가니까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진해진다. 왜?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는데 구리 이온이 계속 들어가니까 푸른색이 점점 진해지겠지. 대신 봐봐. 대신 구리에는 은이 섭출돼. 근데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가벼운 놈이 나가고 은 무거운 놈이 두 개가 달라붙어. 구리판의 질량은 원래보다? 그렇지. 이해됐어? 이것도 써놔.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다? 제일 밑에다가 써놓으면 되지. 그 설명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쌤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추워. 추워. 돼지밥 먹을래? 후잉크도 있어. 아우 다리야.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 사장님도 힘들다. 아침? 오늘 아버지가 오신다 했는데 아침에 원래 깨끗한데 좀 더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떼어나는 서로가 있어. 그래갖고 동성서하고 주민등록 초본 떼어놓고 그리고 살 거 사고 졸래 생수병 있잖아. 생수 6개들이 졸래 무겁잖아. 그걸 안 갖고 왔어. 끄는 거 있잖아. 카트. 그걸 안 갖고 왔어. 짜증난다. 그래갖고 한 150리터를 6개 들고 졸래 무겁더라고. 물병 있잖아. 생수 졸래 어깨에 떨어진 줄 알았어. 150리터를 이동시켰다. 그러고 나서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밥도 늦게 먹었어. 원래는 한 12시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었어. 배가 고프다. 한 끼밖에 안 먹어. 질문 없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위로 올라와. 뭐가 있냐 이제. 아연하고 뭐니? 황산구리에 아연을 냈지. 황산구리에 아연을 냈단 말이야. 아연을 냈는데 황산구리에 누가 반해서 있냐? 아연. 그렇지.
아연이 반응성이 크니까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아연은 전자 몇 개 잃어? 2개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쳐먹어. 그러면 구리로 섭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됐지.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됐단 말이야. 이해됐지? 선생님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서 전자 땡강 없애버리면 야 아연하고 구리이온이 반응해서 아연이온하고 구리로 섭출되네. 그럼 보자. 자 이때 첫 번째 수용액 속에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될까? 하나 들어갔다 하나 나왔네. 1대1로 변했네. 양이온 수는 어떻다? 그대로지. 왜? 이가 양이온하고 이가 음이온이 하나씩 바꾼 거야. 그러니까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가니까 0이지 합이. 그러니까 그대로지 양이온 수는. 근데 아연은 원자량이 아연하고 구리 중에서 아연이 조금 더 높다. 그러면 수용액 속에 밀도를 보는 거야. 밀도는 뭐야? 보피분의 질량이야. 보피는 그대로지. 보피는 그대로지. 보피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질량은 잡아봐. 질량은 어떻게 될까? 야, 무거운 놈이 들어가고 가벼운 놈이 들어가. 그럼 질량은 어떻게 돼? 그렇지. 질량은 증가하지. 근데 야, 구리이온이 없어졌어. 그럼 구리이온이 푸른색을 뗀다 했지. 푸른색을 낸 놈이 없어졌어. 그럼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점점 넓어지겠지. 그리고 야, 구리가 석출되니까 아연판에 빨간색이 구리가 석출됩니다. 그러면 야, 아연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응? 그렇지. 아연판의 질량은 야, 무거운 놈이 나가고 가벼운 놈이 들어오니까 감소하겠지. 여기까지 되는 거지. 이것도 다 산화합이지. 이해됐어? 완벽하게 해줬다. 그리고 또 쌤아,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생긴다 했어? 수소 기체가 생긴다 했지? 근데 모든 금속은 아니야. 자, 아까 쌤이 봤지?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은 놈들 있지.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반응 안 해버려. 수소가 이미 양이온 상태야. 그러면 얘는 반응 안 해버려. 수소가 네 줄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반응 안 해. 모든 금속은 아니야. 금속하고 산화하고 반응해갖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모든 금속은 아니고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은 금속은 반응 안 해. 수소보다 반응성이 높은 것들은 다 반응해. 그럼 보자. 염산에다가 아연을 집어넣게. 누가 반응성이 커? 아연하고 저 수소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커? 아연이 크지. 반응률은 뭐 아연은 전자 2개 잃고 뭐가 되니? 이가 양이온이 되지. 전자 잃었으니까 산화야. 근데 수소는 일가 양이오니까 전자 2개 받아 쳐먹으려면 몇 개 필요해? 하나 쳐먹으니까 2개 필요하지?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돼. 환원이 돼.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찍찍 지우면 아연하고 수소 양이온이 반응해갖고 수소 양이온과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도 산화원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반응하지.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어떻게 돼?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아 처먹고 뭐가 돼? 환원이 된다고 해요.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결합해갖고 화합물이 됐지. 그러면 이것도 산화환원이다. 왜? 전자를 얻고 이렇잖아. 이게 원래 나트륨에다가 염소 기체에다가 나트륨을 집었다. 불꽃이 팍팍 튀면서 소금이 빛과 소금이 생겨. 그럼 봐봐. 나트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뭐가 된다고 해요? 양이온이 되려고 했지. 그러면 봐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써보자. NaCl가 전자를 얘가 주어오면 뭉치는 일가 양이온이 되죠. 얘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돼?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 되지. 주기들끼리 전자 잃은 놈은 산, 전자 얻은 놈은 뭐가 된다? 환원이 된다. 이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실제로는 이런 반응이다. 봐봐. 나트륨이 전자 하나씩 전자 잃고 일가 양이온 산화되네. 근데 Cl2 기체가 전자 두 개를 받아 처먹고 ECl-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하나 됐지. 그럼 이걸 같이 쓰면 이거 날아가니까 이 Na 플러스 Cl2가 이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과 화합물이 되죠.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했지.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했지. 그러면 이것들이 결합해갖고 화합물이 되지. 그럼 그거는 산화하는 이해됐어? 봐봐. 묽은 염산과 아연이 반응하지. 묽은 염산에 아연판을 넣으면 아연은 전자를 잃고 반응성이 큰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이온으로 산화되고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로 환원된다. 나트륨하고 염소의 반응도 봐라. 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를 반응시키면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나트륨 양이온이 되지. 그리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이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 결합하면서 염화 나트륨이 돼. 이때 염소하고 나트륨이 결합하고 염화 나트륨이 될 때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산화돼. 그리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잖아. 얘도 산화하는 반응이야. 그리고 보자. 밑에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하는 반응에서 전자 이동 반응 봐봐. 산소의 산화하는 한계가 있다. 산화를 정의하는 범위가. 근데 전자가 산소보다는 산화를 정의하는 범위가 더 넓다. 한번 봐봐. 마그네슘을 태웠다. 그랬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됐어. 그러면 산소가 두 개니까 여기도 두 개야 되지. 2부터. 왜 2부터? 봐라. 얘 뭐랬니? 산화됐지. 근데 이걸 설명 못해. 두 개니까. 분명히 하나 됐을 거야. 산소의 산화로는 이게 정의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전자를 해볼까? 그러면 마그네슘은 금속이지. 산소는 비금속이지. 그러면 마그네슘은 뭐 하려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그랬지. 이가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 근데 산소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얘도 몇 개야 돼? 두 개니까 총 네 개를 잃어. 그러면 산화됐지.
그러면 산소가 O2니까 이 4개하고 결합하면서 전자 4개 결합하면서 2O2 마이너스가 되지. 환원됐다. 그러면 결합해. 따라서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이 MgO가 되지. 딱 전자에 의한 산화는 다 정리가 되지. 근데 이때 산소를 마그네슘이 얻은 거하고 잃은 수하고 산소 2개를 얻고 2개를 잃어. 얘도 전자 2개를 얻고 2개를 잃지. 2개를 잃고 2개를 얻지. 이때 산화하면서 잃은 얻은 전자 수, 얻은 산소 수하고 잃은 산소 수하고 어떻다? 같고 잃은 전자 수하고 얻은 전자 수하고 어떻다? 같단 말이야. 이해됐어? 산화는 동시에 일어나고 잃은 산소 수하고 얻은 산소 수하고 같고 잃은 전자 수하고 어떻다? 얻은 전자 수하고 어떻다? 같다. 그럼 보자.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하는 반응에서의 전자 이동은 산소를 얻은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고 산소를 잃은 반응인 환호는 전자를 얻는 거야. 그래갖고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 가열하면 산소와 만나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 이때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되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산화 이온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지. 야, 산소에 의한 산화원보다는 누가 더 넓다고? 산화원 정의한 범위가 전자에 의한 산화원이 더 범위가 넓다.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선생님이 그 숙제를 줄게. 좋지? 이제 끝나서? 집에 가서 좋지?